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전일 시장 좀 특징이라든지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뭐 시장 자체가 이제 FMC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조심스럽게 움직임이 좀 전개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FMC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뭐 유럽 시장 내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나스닥 시장도 꾸준히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이고 특히 유럽 시장이 요즘 상당히 괜찮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게요. 네. 독일 닥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현재 시장 자체가 FMC 불확성도 있지만은 뭐 지난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의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향후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고 네네. 부분이 작용하고 있고 또 금리 자체도 예상으로 좀 안정을 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이제 2.6% 정도 전후에서 초반에서 이제 더 이상 등락은 많이 안 예, 하고요. 그렇죠. 안정을 좀 찾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을 전개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흐름 자체는 이제 금리에 따른 시장의 민감도 자체가 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이제 별로 이제 다행입니다. 저도 시장에서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을 장중에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네. 요즘 잘 안 보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미스터 진단 때에서도 우리 운영님께서 이거 계속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적응이 되죠. 이제 뭐 올 연초에 0.89에서 1.1%, 그다음 1.4% 올랐다 충격, 그다음 1.6% 충격, 그다음에 그렇죠. 1.8 가면 또 약간 영향을 받을 거고요. 네. 그다음 최종적으로 앞자리 바뀌는. 뭐 2.0 찍는다 그러면 영향을 좀 받을 건데 자꾸 영향력은 떨어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것들 금리 상승 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특히 지난주 같은 네. 경우가 그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난주 글로벌 시장의 그 작은 플로우로 보시게 되게 되면 네. 그런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그 글로벌 시장의 ETF 주식형 자금 유입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200 선진국 중심으로 230억 불 정도가 유입이 좀 됐어요. 북미 쪽으로는 168억 불 정도.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한 신흥국 같은 경우도 84억 불 정도가 유입이 좀 됐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간 단위로 1조 9천억을 매수했거든요. 네. 5거래일 중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팔았고 수목금 정도 같은 게 그 2조 한 5, 6천억 정도 매수를 했기 네네. 때문에 이런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펀드 자금 자체는 여전히 주식과 관련된 위험 자산 쪽에 어떤 힘이 좀 쏠려져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보게 되게 되면 전일 같은 경우도 글로벌 상품 시장의 동향을 본다 한다면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약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부분 자체, 즉 원자재 가격 약세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의 선호 자산 강한 어떤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만약에 위험했다라면 주식적으로 안 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글로벌 이런 어떤 금리 상승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그 주식형 자금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이런 흐름도 이제 국내 외국인 투자가들의 또 수급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외국인 투자가들 한 230억 정도가 좀 매도가 나왔지만은 코스피 시장 쪽으로 본다 한다면 네. 코스닥 시장은 매수했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논란이 됐던 폭스바겐과 관련된 LG화학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렇군요. LG화학이 어제 29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으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2,700억 정도가 좀 되거든요. 많이 나와요. 예, 그 외에는 매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한 2천억 이상 LG화학 외에는 한 종목만 매도를 했으니까 다른 것은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여기다가 또 이제 최근에 시장의 강세 부분 자체가 연기금이 어제도 좀 매수를 했어요. 이틀째죠. 그렇죠. 전날 전날 3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전날 1,000억 매수해서 어제는 85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좀 이틀 연속 매수했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루 매수 자체는 좀 그러려니 할 수 있겠는데 이틀 정도 매수했다는 부분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급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쌍끌이 매수가 유입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매수가 집중이 됐던 부분 자체가 IT 장비 소재 쪽에 집중이 됐어요. 제약 바이오가 아니고. 예, 그렇죠. 예. 제가 아주 특이해서 제가 IT 장비 소재 종목도 어떤 종목을 사는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기관 외국인 투자가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네. 가장 매수 많이 한 종목이 동진 세미캠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78억, 기관 투자가들이 145억 5 매수해가지고
223억을 매수했으니까 그러면서 7.6%. 이게 종목들이 보게 되면 동시 매수한 종목들이 다 상승했죠. 그러네요. 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이 124억, 그다음에 기관이 51억. 이건 또 외국인이 많이 샀고. 예, 그렇죠. 뭐 대체적으로 10개 종목들 이렇게 빠진 종목들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에 요즘 미국 시장에 IT 장비 종목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간밤에 같은 경우도 랩 리서치라든가 어플라이 머트리얼즈가 거의 올랐어요. 2% 3% 정도 네, 네.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에 반도체 장비 종목도 상승 국면 쪽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못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최근에 이틀 동안 반등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어제 수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 또 미국 시장의 IT 장비 관련 종목들의 강세와 함께 관련 또 종목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상승 업종으로 보게 되게 되면 전일 업종으로 따지면 한전이 주가가 6% 넘게 좀 상승을 했어요. 그게 뭐 전기값 올린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유가 연동제가 실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조만간 전기 가격이 한 7년인가요? 7년 만에 인상하지 않겠는가. 근데 한전은 앞으로 이제 유가와 연동해서 이제 전기 가격이 책정이 그래야 돼요? 됐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는 이제 유가 상승하게 되게 되면 피해를 봤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유가 상승 부분 자체를 전기가 상승으로 보충을 하기 네, 때문에 네. 실제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 자체가 최근에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네.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 제약, 전기전자 업종들이 올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주요 종목들 상승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IT 쪽에 DB 하이텍과 LG전자가 상승률이 좀 눈에 띄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DB 하이텍이 8% 정도 상승을 했고 LG전자가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업황도 계속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낙폭 과대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DB 하이텍과 관련된 즉 파운드리 위탁 공정 과정 자체는 여전히 뭐 초호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 좋군요. 그렇죠. LG전자는 최근에 다시 이제 전장 산업에 대한 가치가 다시 재부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 들어 어제 같은 경우는 알루코라는 알루트인가요? 알루토라는 회사는 차량용 파워 엔터테인먼트과 관련된 회사를 또 추가적으로 출범시키면서 이제 삼각편대가 완성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파워트레인과 더불어서 또 램프 기업 JKW라는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가치 자체가 부각이 좀 되면서 최근에 강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의류 업종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성과 한세실이 6%대 가까이 상승했는데 작년 오르는 코로나 거예요? 국면에도 불구하고 의류 업종들 실적이 다 좋았어요. 특히 한성 같은 경우는 국내 쪽인데 국내 2017년도 이후에 최대 실적이었고요. 그다음에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OEM 의류 기업 쪽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015년도 이후에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OEM 의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쪽에 많이 진출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또 부분들이 주가에 뒤늦게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의류 업종들의 대표적인 뭐 FNF 같은 거 신고가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 신고가이기 때문에 의류 업종들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 업종이 좋다라는 건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은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또 모멘텀도 있었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에 사회 활동이 많이 부진하면서 의류주들이 안 팔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은 대표적으로 한샘 같은 게 국내 의류 쪽인데 최대 시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한샘은 이제 현대백화점 반전이네. 인수를 하면서 네. 최근에 이제 백화점 매출이 좀 많이 증가된 부분도 긍정적으로 모멘텀이 형성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 소재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많이 조금 전에 외국인도 기간 동시에 매수했다고 그랬었는데 네. 스코틀랜드 일부 투자사 쪽에 지분 한 50% 정도, 5% 정도는 매수를 했다고 공시를 했거든요.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진세미컴이 어제 이제 소재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주도했는데 알다시피 동진세미컴은 노광 경쟁이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EUV 장비 쪽에 장비 들어간 쪽이죠. 거예요? 그렇죠. 네.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전일 주가 움직임 자체는 아무래도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폭스바겐이 그쪽으로 진출한다 하면서 그 각형 배터리를 함께 진출할 수 있는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함께 각형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 때문에 회사가 이제 독일 세미컴이 노스볼트 쪽에 과거에 작년도에 CNT 도전제와 그다음 응급제를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든요. 그 자료가 좀 반영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래간만에 이제 5G 관련 종목 쪽에 삼성전자가 캐나다 쪽에서 수주를 좀 받으면서 5G 관련 종목들이 낙폭 과대와 함께 반등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HFR이 강하게 좀 낙폭이 워낙 빠졌거든요. 단기간에 연초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났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뭄의 단비가 아닌가 5G 쪽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도 오늘 좀 약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변동은 없었기 때문에 방향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오늘 이제 내일이죠. FMCA 결과가 좀 네. 나오는 쪽이니까 그게 좀 주목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의 방향이 잡힌다. 상황이 아랫방향이 아니라 윗방향이다. 뭐 잠깐 안 좋은 쪽으로 나온다 한다면 약간의 또 충격이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때가 다시 저점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기 때문에 계속 지수는 간다는 네, 생각이시죠? 그렇죠. 예. 시장 자체는 일단 거의 안정권에 진입했다고 봐야 될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위험자산 네. 선호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네. 현재 빅스 지수가 지금 19.8 정도 됩니다. 이게 공포 지수죠. 그렇죠. 예. 작년 2월 16일 이후인가요? 중순 이후에 거의 최저치예요. 그만큼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미국 시장 자체는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낮을수록 안정적인 거죠. 네, 그렇죠. 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여셔야 될 것 같고요. FMC가 끝나면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좀 되면서 네.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에 진입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제 가치주의 순환 상승도 마무리가 좀 됐고, 그다음에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약간 했던 반등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3,080 내지 3,100 정도까지는 성장주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성장주 쪽에 약간 힘이 쓸리는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 이유는 이제 결국 이제 실적 호전 중심의 차별화 장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요즘이 이슈가 좀 잘 통하는 시장입니다. 이슈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종목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오늘 관심은 IT가 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렇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장비 관련 소재라든가 종목들이 전개가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이제 가치 쪽의 순환 상승을 건설주 쪽을 많이 주목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주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했던 게 이제 GS건설하고 한라였던 것 같은데 종목도 거의 10%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반등이 어제 좀 힘이 딸리더라고요 건설주가. 그러면 이제 초기에 반등을 주도했던 것 자체가 이제 가치 쪽에서 하락주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그렇죠. 화학주도 얘기하시잖아요. 예, 이제 화학주 쪽에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유통 쪽에 제가 오래간만에 유통을 좀 넣었다고 봐야 될 것. 이건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따 네. 좀 언급해 드릴 건데, 그다음에 친환경과 관련된 수소차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운영님께서 미리 얘기해 버리셨습니다. 유통 관련 거다 이렇게 해버린 순간 눈치채실 것 같은데요. 자, 유통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뭐 이제 이슈 쪽에 좀 주목을 좀 해보려고 유통 쪽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즘 쿠팡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맞아요. 유통주 쪽에 여전히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네. 예, 뜨겁습니다. 현재 보니까 쿠팡의 시가총액이 어제 좀 빠졌지만 91조 원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예. 쿠팡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뭐 최근에 뭐 마켓컬리 최근에 또 어제는 뭐 상장 얘기가 좀 나오고 다른 있죠. 회사들도 이제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놀자 미국에다가. 나오고 있고 스마트 스터디는 그 전에 좀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기사는. 예, 이게 쿠팡의 성공적인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전일 앞서 우리 앵커님이 좀 브리핑했지만은 신세계와 네이버 간에 맞아요. 지분 교환을 통해 가지고 쿠팡에 대항을 좀 하겠다, 대항을 정면 승부를 하겠다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유통과 기술을 함께 힘을 합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죠. 뭐 자체가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네이버와 신세가 연합을 해가지고 광속 배송 2시간 내에 두세 시간 내에 배송을 하는 그런 결국 쪽으로 세계를 속도군요. 가겠다는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어제 매각 입찰을 좀 받았어요. 이베이 코리아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이베이 코리아 자체가 옥션하고 그렇죠. 경매 쪽이죠. 옥션하고 어딘가요? 두 개 회사를 지배를 하고 있는 쪽인데 국내 예. 3위권 정도가 좀 됩니다. 쿠팡이 압도적인 1위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쇼핑이 2위권 정도가 되는데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입찰을 받았는데 상당히 쿠팡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롯데라든가 이마트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사모펀드의 MBK 파트너스가 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상당히 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유통시장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카카오랑 연결된 거 아닌가요? 네, 카카오가 참여를 하겠다. 카카오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하나 안 한 거군요. 카카오가 강력한 인수 후보였었는데 카카오는 어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따른 유통시장 재평가가 되면서 전체적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재평가를 받을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서는 자 이마트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마트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슈가 많네요. 이베이 예. 코리아 인수에도 참여했고. 그렇죠. 이베이 일단은 뭐 네이버와 지분 교환을 통해 가지고 그게 가장 크고. 가장 예.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이마트가 지금 뛰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또 강력한 인수 후보가 카카오였는데 카카오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마트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전망이 좀 있는 유리해졌네요. 네, 그쪽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이버는 일단은 봐야 되는 부분 자체가 이제 마켓컬리 상장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켓컬리가 올해 연내 상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네. 마켓컬리도 뭐 새벽 배송이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쑥탁컴 자체가 이제 새벽 배송을 시행을 하면서 회원들이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늘어나면서 매출 자체가 보니까 2019년도에 8천억대에서 작년도에 1조 원이 넘어섰더라고요. 올해 이제 1조 2,900억 정도, 그다음에 내년도는 1조 6천억, 그다음에 그 내후년도 1조 8천억 정도까지 급격히 성장할 거라는 전망인데 작년 배송이 4분기 때 특히 이제 쑥탁컴을 중심으로 이마트가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작년 그랬군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2019년도 4분기 대비 45%까지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여기다가 이베이 코리아가 인수가 된다 한다면 상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전개되지 않겠나. 네이버의 어떤 참여와 함께 그런 어떤 네.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쿠팡하고 이마트를 제가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네요?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좋아요. 지금 보시게 되게 쿠팡이 작년도에 매출이 13조 3천억에 영업 적자가 5,300억이거든요. 예. 이마트는 작년도에 매출액이 22조 원에 영업이익 2,372억. 더 견조한데요. 매출액은.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쿠팡이 시장에서는 18조 6천억 정도를 매출 예상하거든요. 상당히 고성장이죠. 그래도 올해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전망이니까. 네네. 이마트는 올해 이제 작년도 22조인데 24조 원 정도에 영업이 그냥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작년도 2천억대에서 4천억 정도 넘어가는데 문제는 시가총액이 너무 차이 나네요. 그렇죠. 쿠팡이 오늘 떨어져서 이제 91조 원, 이마트는 5조 원입니다. 5조 원인데 현재 그 네이버가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네이버가 주당 BPS가 지금 34만 원입니다. 네. 주당 순 자산이 현재 예. 주가는 18만 원이니까 PBR로 따지면 지금 0.5배, 6배 정도 되는 수준이죠. 저평가네요. 뭐 하여튼 이제 쿠팡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렇죠. 매출액 본다 한다면 안정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어떤 가치 재평가를 주도한다 한다면 이마트가 상당히 주도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마트를 제가 가져온 이유 자체가 현재 변동성 국면에서 이 종목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변동성 또 유통업체 자체가 또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고 회사가 주가가 좀 최근에 꾸준하게 움직임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월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 종목이 그러네요. 30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인데 바닥 찍고 올라오네요. 그렇죠.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으면서 주가 빠졌다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기업 내용이 좀 되지 않겠는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 가격은 뭐 한 조금 올라가서 출발할 가능성이 큰데 18만 5천 원까지 매수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네네. 단기적으로 모여도 목표 주가 자체는 22만 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짧게 뭐 종목 손절이 좀 필요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필요하시면 17만 원 정도를 손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마트입니다. 매수 가격 18만 4천 원 전후인데 18만 5천 원까지도 좀 최대한 보고요.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선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모닝 오늘 토마토 투자자만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했습니다. 네, 네이버와 최강 유통 연합군을 형성하는 데 이어서 이베이까지 품게 될까요? 네, 이마트의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데요.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수보다는 아마 종목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서 어떤 종목을 컨택해야 될까라는 고민들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모닝쇼에서 나왔던 전략들 잘 취합하셔가지고요. 네, 오늘 장에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저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 모닝쇼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기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